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학생들 여러분들. 자, 박람수의 새 한 편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편 하는 거야. 근데 안 지겹지? 재밌죠? 저 그거 믿고 저 열심히 수업합니다. 자, 박람수의 작품이야 아니야?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 거야를 찾는 건데 막 구체적인 주제까지가 안 나온다 손 친다면 그럴 수 있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다? 동그라미 세모까지는 해야 된다. 자, 긍정, 부정 연습합니다. 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내가 얘기하기 전에 혹은 내가 질문할 때 바로바로 긍정이야 부정이야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그러니까 뭐 하늘이 하늘이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부는 여울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자연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 나오는 시의 바람은 뭐 시련 고난 이런 걸로 쓰이기도 하죠. 아니면 정말로 살랑살랑 부는 바람, 뭔가 자연의 이미지, 그럴 때는 또 긍정적인 이미지 알 수 없으니 더 가볼게요. 속삭이듯 서걱이는 이미 살짝 나왔어. 힌트가 속삭이듯. 속삭이는 거 얘들아 그닥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 아니잖아. 그렇게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뭐뭐에서나 같은 구절, 같은 어구, 비슷한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본다. 위에가 같은 동그라미면 아래도 동그라미 할 거고요. 됐죠?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살짝 이거는 긍정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무언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건데, 자, 계속 갑니다. 새는 노래를 한대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새가 노래하는 게 반드시 긍정이란 보장은 없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새는 긍정적인 소재로 많이 쓰이기는 하죠. 하지만 반드시 일 리가 없으니 더 가겠습니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새가 노래하는데 그게 노래인 줄도 모르고 사랑인 줄도 새는 몰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게 노래고 사랑이네요. 사랑. 뭐 사랑이 부정적인 거 보셨나요? 더 갈까요? 자,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새는 노래를 하는데 그게 사랑인 줄도 잘 몰라. 그냥 천진난만 모르면서 하는 거야. 사랑을.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가져요. 당연히 긍정이죠. 따뜻한 체온 이런 것도 긍정이겠지만 그걸 서로 함께하고 나누는 거.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요. 이런 거 긍정.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 줄 몰랐을 뿐이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는 새는 긍정이겠죠. 그럼 여기 나무의 그늘이나 바람의 여울터는요. 그냥 자연 속 정도?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곳? 뭐 요 정도로 불러도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저런 얘기구나. 그런데 뒤에 갑니다. 새는 울어서요. 뜻을 만들지 않아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자, 1등급 프리미엄이니까. 자, 이게 쉽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쉽지 않아가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현대시가 쉽지 않아 그런 표현 아니에요. 배우면 매우 쉽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이 시가 그렇게 쉽지 않아. 1등급 프리미엄 칸에 놓은 시들은 다 쉽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죠. 자, 계속 갑니다. 새는 울어서. 새를 긍정했어? 부정했어? 긍정했단 말이야. 새가 긍정적인 새는 뜻을 만들지 않아요. 들었어요?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뜻은 동그라미 해야 돼? 세모 해야 돼? 그렇죠. 세모 해야죠. 수업 잘 듣고 있는데 수업 지금 듣는 학생들 이거 영상인데 누구랑 얘기하니? 저 원장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지. 내가 매번 이제 수업을 이 작품도 제가 수천 번 수업했겠죠. 이제까지. 항상 이때 질문했을 때 대답 탁탁 나오거든. 잘 들어. 새가 긍정인데 긍정적인 존재는 긍정이동을 할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뜻을 만들지 않아요. 뜻 같은 거 만들지. 뜻이 무엇이건 그게 상징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유적인 의미가 뭐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긍정, 부정.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아요. 교태로 사랑을 가식적이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꾸며서 만드는 게 가식인데 가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교태로서 가식하는 거잖아.
교태로 가식하는 거잖아. 그걸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행위가 긍정인 거야. 새는 긍정 존재거든요. 그러니 새는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체온을 나누고 사랑인 줄 모르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막 지어내고 가식하고 그런 거 과식 아니야 가식하는 거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 세계가 세모를 찾아낸 학생. 대단하시. 이제 된 거야 얘들아. 더 가볼게요.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새 나오니까 포수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고 포수가 나왔으니까 한 덩이 납덩어리 그렇죠. 총알 같은 거 총의 이미지일 것 같고 어쨌든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그 순수가 새겠죠. 그 순수한 것을 겨냥하지만 매양, 늘상, 항상 쏘는 것은요.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죠. 자, 순수를 쏴요. 그래서 피에 젖게 만들어요. 그러니 포수와 한 덩이의 납은 부정적 존재일 것이고요. 그 부정적 존재가 겨냥해서 쏘기 때문에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 새를 만들죠. 원래는 순수했잖아. 근데 순수한 새를 이렇게 만드는 존재 나빠요. 끝났어요. 됐지? 내가 아까 처음에 동그라미 세모 하면 돼요. 이거 끝났어. 이렇게 놓고 선생님 어떻게 사실은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요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한다고 했지만 이 시가 정확하게 뭐를 나타내는 새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주제적으로 나타내는지는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동그라미 세모는 했어요. 선생님 말대로 전 정확히 동그라미 세모는 맞았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시를 다 알았다 혹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질문을 해봐. 얘기를 한다면 좋은 질문이거든.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시는 내가 매번 얘기해 주잖아. 함축적이기 때문에 시인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쓴 거야. 정확하게 난 뭘 비유한 거야. 알아내봐. 라고 질문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시험에서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을 이해했니? 그래서 긍정, 부정,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 알겠어? 이런 거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막상 선생님 그러면 막상 이걸 가지고 문제에 나왔을 때는 제가 내용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문제에선 그걸 질문을 할 거고요. 심지어 아주 낯선 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줄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서 잘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시는 문명의 폭력성을 말하는 것으로 근데 그 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준다니까. 그럼 쉽죠. 아 여기서 얘기하는 문명의 폭력성, 부정적인 거, 요런 거, 총 문명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끝. 저 정말 동그라미 세모는 했는데요. 어려운 거였어요. 동그라미 세모 하기에도 이 시가. 근데 했다면 굉장히 잘했고 설사 틀렸어. 괜찮아. 왜냐? 현대시 나랑 배우는 게 이게 끝이 아니거든. 더 할 거거든.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 그거 끝날 때까지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캐치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저 시를 좀 더 들어가 볼 건데 잘 봐. 아까는 단순히 새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뒤에를 보니까 순수. 그러니 이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 새는 그러니까 순수의 결정체,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 순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 이런 자연의 세계라고 그냥 단순히 자연의 세계라고 해도 되지만 뭐 순수의 세계 혹은 순수한 세계라고 해도 좋아요. 새는 순수한 그 존재는요.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자연 속 순수의 세계에서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인 줄도 몰라. 이걸 알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듯 그렇게 가식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모르지만 나는 그냥 노래가 나오니까 노래해. 새니까 노래하지. 이러한 자연 있는 그대로가 결국은 순수잖아.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겠구나라는 이 핵심어인 순수는 이렇게 가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의 순수는 저 안 쓸 거예요.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 새를 얘기하는 거고 쓰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의 순수한 존재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왜 서로의 삭제 파묻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서로의 이쪽에다 쓸게요. 결국은 순수한 그냥 사랑이라고 해도 되지만 핵심어이니까 순수한을 썼어요.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 나눈다, 순수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넘어가기 전에 표현상 특징에 따뜻한, 굳이 아주 핵심적으로 따뜻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쓰세요. 무슨 심상 얘들아? 촉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쉬워서 제가 안 쓸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쓰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순수한 존재를 왜 얘기했느냐? 좀 더 가보니 순수하지 않은 거를 새는 하지 않아요. 어떤 거 뭔가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 뜻은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뜻이 아니겠죠.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 교태를 부리면서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할지라도 순수함으로 하는 거지 뭔가 만들어냈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싶다는 거지. 뭔가 만들어내고 가식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순수를 겨냥하는 존재가 있죠. 포수. 포수를 단순히 포수라고만 하지 않고 한 덩이의 납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총칼 아시죠? 그냥 순수한 자연 세계가 있다가 우리 인간 세계가 점차로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총칼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철들이 생겨나면 이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문명성, 자연을 파괴하는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거는 좀 많이 깊이 있게 갔을 때 혹은 보기를 줬을 때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은 캐치 못했어도 된다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못했어도 우리는 이 시가 중요하니까 저는 써드릴 거고요. 아주 단순하게 포수를 여기다 쓸게 이렇게 써도 돼 얘들아. 순수를 겨냥했잖아. 그러니 순수를 나쁘게 쓸게요.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가혹한 존재입니다. 도 되고 나쁜 거 쓰는 거야. 아니면 포수 자체를 문명이라고 써도 되지요. 왜? 이러한 순수한 것들을 자꾸만 겨냥하면서 파괴하는 것 자체, 존재, 문명성도 되는 거야. 문명의 이기성 해도 괜찮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문명 그 자체 그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혹은 파괴하는 존재 해도 상관없어요. 뭐 같은 의미죠. 어쨌든 그런 순수를 겨냥하면 그것을 갖고 싶어서 뭔가 문명이 좀 더 많은 것 이 세상에 욕심내면서 순수까지도 갖고 싶었겠지만 문명이 파괴한 건 결국 파괴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순수를 가질 수는 없죠. 왜? 그들이 파괴했잖아요. 쐈잖아. 쐈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미 파괴된 것밖에는 가질 수가 없더라. 그러니 문명의 이기적인 파괴성을 얘기하고 싶은 순수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 순수함을 좀 더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여기다가 파괴된 존재 뭐 이 정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건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얘들아. 시의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유머러스한 얘기 있잖아 얘들아. 우리는 막 이렇게 해서 내용 잡아서 심지어는 막 주제까지 딱 써가지고 떨어지게 써서 이런 내용이야 하고 수업을 하지만 막상 그 시를 정말로 쓴 시인이 직접 나와서 어딘가 나와서 얘기할 때 나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닌데 라는 유명한 일화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보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거야. 시는 보는 눈을 키우는 거고 그걸 긍정 부정만 하면 된다. 내 말 들으면 돼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선 지우고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 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할게요.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새와 이쪽에다 쓸까요? 포수, 한 덩이의 납까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크게 결정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대조성에 있어서 이쪽이 긍정이고 이쪽이 부정이야.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표현으로 이쪽이 순수야 라고 순수한 존재라고 얘기했다면 이쪽은 저러한 순수를 뭐 파괴하는 존재로 쓰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였었어요.
이렇게 끝나도 되고. 됐지?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크게 대조된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 둘의 관계를 파괴하는 건 나쁜 거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건 결국은 이걸 지키고 싶다, 이걸 추구하고 싶다를 얘기한 것도 되고, 파괴하는 이거에 나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끝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결국 왜 나비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성, 문명을 얘기한다면 문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지. 왜? 이러한 문명이 자꾸만 순수를 겨냥하고 순수를 파괴를 하다 보니 그러한 문명의 이기성 혹은 파괴성을 얘기하고 싶은 시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 그래서 주제를 쓰다 보면 순수함을, 보통 자습서를 보면요, 어떤 자습서에는 순수함을 추구 이런 자습서도 있고요. 어떤 자습서에는 문명의 파괴성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문명의 파괴성 쓰셔도 되고요. 됐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시가 동그라미 세모가 하기가 살짝 어려운 것도 있었긴 하지만 내용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시는 맞아. 이번 기회에 그래서 알아두면 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그라미 세모를 스스로 해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